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 4월 13일 월요일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도 8시에 저녁 8시에 일요일 날이죠. 올라가는 미리 보는 파워시황으로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관심이 많았던 내용들 쪽에서 일단 이 부분이 약간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그래도 뭐 밤샘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 쪽에서 양측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분위기는 근데 되게 이런 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 악수. 보통 전쟁 막 끝난 다음에 바로 하는 거는 바로 만났을 때 대면할 때는 악수를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얘기는 일단 첫 종전회담 종전협상 결렬로 마감을 하고 벤스 부통령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한 2% 쫙 빠지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현상들 뭐 이게 찍는 시간이 제가 요 정도쯤 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추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은 1차는 당연히 뭐가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한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분위기 일단 우리 아시아 시장에 먼저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는 먼저 유가 봐야겠죠. 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들 블라블라 보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약간 기대한 것만큼 성과는 없었다. 근데 항상 그래요. 1차에서 뭔가를 다 얻어내서 이제 끝 그대로 쭉 이렇게 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변동성 그래서 잔파동이라고 그러죠. 바닥은 일단 찍은 것 같고 돌아서는데 거기서 여기 약간 작은 변동성 이런 쪽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협상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여기서 저희는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배들이 지금 2,000석인가? 2,000석이 거의 지금 왔다 갔다 못하고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여기 배에 갇히신 분들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뭘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식량도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더 고생이겠죠. 이런 쪽에서 이 해협에 어떻게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원유죠. 원유의 수송이나 이런 쪽들이 좀 숨통이 트이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해야 적어도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아주 어떤 근본적인 모습들이 좀 해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때 나올 수 있는 뭐 통행세라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이제 지원 추가적인 이제 뭐 재건 얘기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얘기들 이걸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큰 협상의 결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재건도 당연히 이제 돈이 투입될 텐데 그쪽 투입될 때 나오는 과정들 그럼 이게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어제 파워 수급할 때 라이브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전쟁의 모든 또 끝은 어떤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과 관련된 쪽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핵심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조금 좀 기대감은 좀 아직 가지긴 좀 어렵다라는 쪽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갈 길을 가야죠. 그래서 이제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나 S&P 500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우는 또 좀 밀렸고 나스닥은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약했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가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23,000대 바싹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도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을 계속 이어갔던 걸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한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가 빠르게 들어올 수가 없긴 하겠죠. 23,150 그리고 또 바로 직접이 23,300 그러면 지금은 한 번은 좀 어렵구나라고 하게 되면 좀 약간 저희 아주 고급진 말로 수그리겠죠. 약간 수그리고 그럼 이렇게 단기 평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좀 지지받고 다음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로 23,000대 안착하기는 좀 어렵다.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22,000대 중반대 정도 또 한 600, 700 정도쯤 살짝 들어왔다가 또 다시 분위기 이상 없고 다시 2차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즉 협상 1차는 실패.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그러면
2차는 좀 나아지겠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나아지면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어차피 이거는 좀 더 이어진다.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를 생각하면서 좀 시장 보는 게 맞겠다. 지역적 리스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 없고 거기다가 봉합 수준으로 가는 거죠.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더 이상 공격 중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무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무기 나올 때까지는 또 협상이 좀 이제 또 되게 계속 또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 거긴 하지만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왔던 내용들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협상 관련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달러가 소폭 약세로 가지만 10년물은 다시 올랐습니다. 4.3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CPI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예의상 CPI가 올라가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CPI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0년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조용히 가는 건 또 이상하겠죠.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나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환율이 좀 안정은 못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480원, 85원 여기를 제 하향 안정하는 게 뚜렷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위상까지 좀 바싹바싹 올라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안정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요런 때서 뭔가 좀 확실한 게 나온다 그러면 훅 떨어지겠죠.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20원 이상씩 훅 떨어지는 게 나와야 본격적으로 변화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다 그래도 강세로 갔는데 이번엔 또 다시 약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한 100에서 90달러 정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하느냐 안착하느냐 그런 쪽의 모멘텀들로 봐야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90달러 중반대에서 아직까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수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지금 구리가 강합니다. 이 얘기는 한번 몇 번 드렸었죠. 지금 AI 하드웨어 시대 미국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안 갑니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빠져요. 근데 하드웨어만 계속 올라갑니다. 완전히 대변화되겠죠. AI 이제 학습 끝나고 추론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또 KPX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장은 돈 벌려고 하는 나중에 가면 이제 돈 버는 소프트웨어가 부각받겠지만 지금은 하드웨어가 부각받는다.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가만 보다 보니까 클로드가 초토화시키네요.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초토화시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지는 거고 특히 보안 이런 거 다 뚫린다. 클로드가 그런 거 다 해버린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선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부각받는 거죠 지금요. 이게 주도를 하면서 하나를 끌고 가는 상황들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들 보게 되면 당연히 서버, 뭐 기판,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갔을 때 구리, 전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많이 쓰이네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다. 이거는 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하드웨어가 움직이게 되면 아마 이 중에선 구리가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기판 쪽에서는 또 원자재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주춤하고 또 이거 따라서 매물 나오고 또 이게 좀 약간 주춤한다 그러면 또 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판 쪽들은 약간 좀 상대적인 관점 쪽으로 그 원자재 가격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협상 관련된 얘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미국의 지금 현상을 보겠습니다. 3월 CPI가 지금 예상치와 비슷해서 안도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했지만 저달 대비 0.9% 전년 대비 3.3% 약간 기준으로 3%대 이상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그래도 약간 레벨업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생각했을 때 2%대 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3% 보여줬다. 왠지 불편해요. 이거 사실은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근원 같은 경우도 2.6% 지금 예상보다는 살짝 하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좀 안 낫구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그래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다. 그러면
아직은 높은 수준이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금리를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근원마저도 한 3%대를 건드리기 시작한다. 아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준도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아직은 그래도 물가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월달 발표됐고 4월, 5월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갔을 때 빨리 전쟁에 대한 부담들을 겪어내야 3월달에 급증했다가 4월달도 살짝 올라가다가 5월달에 이렇게 꺾이는 기준가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6월달 그리고 하반기를 본 입장 쪽에선 아이고 물가가 또 상승성이 꺾였구나. 그리고 이때 혹시나 지금 연준의 케빈 오씨가 혹시나 또 잡고 하반기에 또 미국 행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손에 손잡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는 근거만 살짝 마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도 움직이겠죠. 그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일단 4, 5월 달까지는 CPI 흐름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흐름들이죠. 그렇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선방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 소비 심리를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금 47.6입니다. 지금 52대로 나오기 시작해서 예상했는데 50대 밑으로 훅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통계 작성일에 가장 낮은 최저치. 이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 전망은 다시 높아졌네요. 4.8%대로. 처음에 전장 발표하고는 빡 튀었다가 다시 안정됐다가 다시 튀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에너지 관련된 휘발유 가격 이쪽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중산층인데 거기다 보다 연봉은 뭐 10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이상은 없겠죠. 아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뭐 저축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뭐 소비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봉이 3만 달러 정도 되는 좀 약간 저소득층이다. 이러면 휘발유 가격은 거의 출퇴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0%가 올라갔다. 그러면 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크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국의 중산층의 입장들은 소비 심리가 강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중에 소비의 70%,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렸을 때 과연 성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고 제가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중심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선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금리는 높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다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민이 커지는 게 연준이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 AI는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마벨, 브로드컴 강세입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부정론자들이 막 이제 3월달 공매도 많이 쳤었다가 AI 부정론 쪽들이 3월달에 오히려 크게 수익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정리하자. 그러니까 쇼커버링도 지금 같이 결부가 된 겁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여전히 숏 포지션 유지하겠어. 라는 쪽들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이지만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역적 리스크가 한풀 꺾이고 그래도 약간 좀 돌아선다. 라는 쪽들에 대한 모습들을 지난주에 충분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 숏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거 일부 펀드의 주식 비중이 연초 거의 95%까지 갔다가 50% 초반까지 3월달에 올라가다 3월달에 거의 다 청산시키고 숏 그냥 강화되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죠. 이런 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또 좀 상황들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합의이 들어가고 좀 예상보다 길게 끌 것 같았는데 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죠. 대표적인 헤지펀드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숏 포지션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숏 정리, 주식 비중 좀 줄었던 거 차지하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강한 또 매수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일단 이번에 또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쏟아 부었죠.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금액 대비해서 워낙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급격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EPS 상승을 근거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근거로 시장은 잘 버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나도 저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다음 주에만 뭐 450억 달러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그중에서 2000,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매도 포지션 상태로 들어갔던 게 2,400억 달러가 순매도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너무 매도 공백입니다. 매도 공백으로 되다 보니까 아유 주식을 너무 많이 줄였네, 한 450억 달러는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주가에는 총매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은 들어와도 주식을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의 버튼을 안 누르는 거죠. 이 업황이 아니고 전황이 어떻게 될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매수 버튼을 안 누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일단 그러면 오히려 조정 나올 때와 또 반응할 때가 좀 이렇게 추세는 근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변동폭은 좀 있을 것 같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잔파동, 잔파동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아유 다 끝난 것 같아 쫓아가서 산다? 노노노.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항상 잔파동도 저희 이번에 3월달에 잘 겪었지 않습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잔파동도 이럴 때는 약간 주춤할 때 들어간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럴 때 대응하고 또 올라가게 되면 줄이고, 이런 거는 어차피 K증시에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선 현금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이번에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또 이 잔파동에서도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쪽입니다. 물론 한국의 야간 선물이 0.5% 플러스 났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일단 결렬로 나왔다. 그러면 일단 우리도 지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 또 아마 그 폭은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 동향과 아침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일단은 지금 요 단기 이평선 요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래도 요 안쪽까지 갭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요 고점 때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고, 한 5,900선, 5,930 어려웠을 거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쯤에서 또 지지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여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누르면 어느 정도쯤에서 최대로 한번 볼까요? 최대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5,600선이니까 뭐 거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쯤에선 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요 안쪽이죠. 요쪽에서 또 지지받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갭이 나왔던 부분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다 메꾸진 못할 것 같아요. 다 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갭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긍정론과 그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최악은 끝났어 라는 모습들과 아니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쪽에서 변동폭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할 전략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은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봤는데 폭발하네요. 이것도 폭발하네요. 지난달 대비해서 더 좋으네요. 지금 3월달도 거의 지금 사상 최대 수준까지 반도체들이 급증했습니다. 10일짜리가 또 10%, 낸드도 19%, 낸드가 더 좋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시작한다. 이건 뭐 말의 모해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화장품이 지난달 대비해서 52% 증가. 와우. 라면 23% 증가. 이거 일단 작년 동기부도 물론 그렇지만 지난달부터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이런 쪽이다. 화장품, 라면, 화장품은 확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라면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쪽들로 바라보는 있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반도체. 우리는 AI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가 내세울 쓴 건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내세울 쓴 건 이거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거기다가 MLCC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판 이런 것들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혜를 받는 거죠. 이런 얘기를 CT에서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CT에서 대만의 전자와 반도체 쪽들을 쭉 보게 되면서 다양한 하위 섹터에서 강한 전년 대비 성장,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드웨어 쪽들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인 국가 대만, 한국은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들은 강한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보았을 때 일단 매출 모멘텀이 강하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테스팅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테스터죠. 테스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 들어오는 테스터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그리고 또 60% 이상 성장했다. 열관리 부품 이쪽도 상당히 2배에 달하는 성장을 했다. 이런 쪽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기판, PCB 이런 쪽으로는 다 좋다고 보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 오셋, 테스팅 이런 쪽들은 다 후공정 테스트 쪽들 이쪽들은 다
아예 그 단가도 올릴 여력들,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단가 올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찝어주는 섹터들은 반도체, 파운드리나 또 울셋 업체들 좋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CCL 두산이죠. 이 PCB 기판 업체들 쫙 있죠. 삼성전기부터 ABF도 있습니다. 삼성전기죠 이게. 삼성전기 나머지 기판들 다 예상 상회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ODM PC 공급망 이쪽들은 1분기가 계절적인 부분들 원래 한 12월 하반기가 좀 셌었죠. 그리고 이렇다가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학기로 보게 되면 여름 때가 좀 강하죠. 그런데 PC나 이런 거 마저도 계절성을 올라간다. 비수기여도 잘 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력 및 열관리 이런 쪽들, 전력 설비나 이런 쪽들이나 열관리 쪽들 또 강하게 요즘 보니까 GST도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이것도 강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보자 라는 쪽도 중요한 하드웨어 쪽에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번 주 그러면 어떤 이슈와 또 이벤트 뭘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쪽들인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변화가 이것저것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쪽이고, 시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된 시장의 포인트를 삼는다? 저건 이건 노. 예. 어차피 밀리면 살 준비한다 라고 보고, 올라가게 되면 샀던 거 좀 줄인다 라고 보면서 적정한 현금 가지고 가면서 아직 완벽하게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는 보통 1차, 2차 이런 거는 뭐 협상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4, 5차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는 현금 없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계좌는 현금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시즌이 개박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쪽들은 또 앞으로 지금부터는 또 일단 매크로는 매크로고, 개별 기업단 쪽에선 실적을 보자 라는 쪽에서 오히려 매매하기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 늘어날 것이다. 두 자릿수 숫자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행 PR이 20배입니다. 그러면 10년 평균이 18.9배 상회한 수준이죠. 그런데 그러면 약간 비싼 상황 쪽에서 이걸 무시하고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쭉쭉 달릴 수 있겠느냐, 이것도 고민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보다 지금 실적 모멘텀은 강하고, 한국 기업들은 거의 뭐 올해 50% 이상씩 EPS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주가 선행 PR 보게 되면 8배다. 8배, 8.5배? 이 정도 수준이다. 뭘 살까요? 그러면요. 외국인들은 근데 그런 거 안 봅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큰 틀에서 지역적 리스크와 환율과 매크로와 관련된 쪽들을 먼저 따지는데, 저희는 이런 거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이런 거 체크해야겠죠. 이 정도다. 그냥 자신있게 밀리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그 중에서 아마 금융주 쪽들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주면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모신용 이쪽과 관련된 프라이빗 크레딧 쪽이죠. 이쪽이 충당금 얼마가 쌓고 유동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거 가지고 또 많이 뜯어볼 겁니다. 여기서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투자 심리 위축적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일단은 노이즈겠죠. 이런 쪽들 보면서 노이즈가 커진다, 뭐 당연히 연준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에서는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오페크 원유 시장 보고서, 이것도 매월 한 중반쯤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데는 중요하겠죠. 또 이런 것들. 근데 중동을 많이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편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흐름들 봤을 때 그다음 그러니까 IMF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 원유 시장 보고서 이런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이게 미치는 경제에 대한 영향들을 계속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들 이런 거 좀 체크해서 보자라는 쪽들이고, 실적은 이제 발표됩니다.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블랙록 이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융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수출입 물가지수 연준 베이지북 얘기 나오네요. 이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될 베이지북은 약간 이제 또 세부적으로 물가 얘기 좀 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미치는 여파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거 보여야 될 것 같고, 16일 날은 중국의 중요한 지표들 다 나옵니다. 이번에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CPI, PPI가 물가가 이제 중국은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쭉 계속
하향내다가 좀 정체를 받다가 이번에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 이게 뭐 어떤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어떤 정상적인 약간 디플레이션 느낌에서 물가 계속 하락하는 느낌에서 약간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산업 생산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그나마 또 괜찮은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빅테크 쪽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할 것 같고, 잠전에 TSMC 요 실적들 또 눈여겨봐야겠죠. 거기 시장에선 미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협상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한 주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내용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요거 중요합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대단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진출에 대한 본거지를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죠. 그런 쪽인데, 중요한 거는 아주 역시 머스크 형님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딱 받자마자 뭘 했냐면은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가격들을 다 올려버렸어요. 받자마자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당연하게 FSD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 사용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나한테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올릴 겁니다. 근데 자동차 가격까지 올리더라고요. 또 지금 전기차가 지금 휘발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것 좀 관심이 높은데 하다 보니까 바로 횟집에서 시가 이렇게 반영하듯이 바로 좀 수요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가격을 올립니다. 아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에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좀 모멘텀이 좀 강하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변화가 전기차를 총매기들을 이끌어 갈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한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쪽들도 일단 고개는 살짝 들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SK온도 ESS 추가 수주가 임박돼서 10월 양산 준비 박차.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ES 쪽들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지금 삼성 SDI가 하반기 거의 확정돼서 출하가 들어갈 것 같고, 게다가 SK온은 10월 양산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는 거죠. 그런 쪽에서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과정들 보게 되면 아마 먼저 준비한 건 에너지 솔루션, 하지만 자금과 그리고 또 증자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팔고 그래서 재무가 좀 달라진 이런 상황 쪽에서 ESS로 들어가겠다는 쪽들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런 쪽들로 보게 되면 아마, 그리고 그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물론 LG에너지 솔루션도 하는데 지금 재무 구조와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 SDI가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쪽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에 더 무게를 시장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역시나 지금 그 ASS면 또 양극재 쪽에 LNF죠. 이런 것들도 봤었을 때 아직은 크게 흔들리는 게 없다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종목은 저는 일단 두 개 같아요. SDI랑 LNF가 밀리게 되면, 추세에서 이렇게 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느냐 쪽에서 예전에 종목들이 막 좀 중구난방했던 거를 압축해 가는 게 맞겠다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면 조금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상신 EDP나 아니면 뭐 한중 ACS나 이런 또 신흥 SEC, 근데 신흥은 요즘에 조금 좀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들의 또 부품조 쪽들을 또 체크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들도 같이 보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일단 지금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로는 광통신 얘기 뭐 엄청 많이 나오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G SA 보안이죠. 그리고 또 6G 거기다가 AI LAN 이것까지 거의 그냥 될 만한 AI 쪽에서 또 나도 수혜주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광통신 또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를게요.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들과 그리고 통신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통신 장비들, 이게 지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전히 시장에 관심은 높습니다. 그리고 AT&T 실적 발표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죠. 이게 지금 5월 초에 5월 2일인가 언제 또 이거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나오는 계약 부채와 관련된 쪽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근데 아직 실적이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의구심 없이 그냥 가는지.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5월 초까지는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실적들과 요 실적들을 발표를 통해서 케이블, 광통신 시장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 얘기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밀리면 조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플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바이앤홀드로 여기서부터 더 할 거야, 2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이앤홀드보다는 끊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광통신을 시총을 3조 이상으로 본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만큼 성과를, 물론 처음부터 투자 아이디어 잘 바꿔줘도 아직까지 주주로서 단가가 낮다 보게는 끌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3조 이상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서 당이 고점 신호 나온다, 그럼 다 정리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얼추 3월달, 그러니까 4월 말 정도쯤에선 한번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바라보고, 근데 예상과 다르게 먼저 크게 변화가 나온다, 또 모멘텀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위치와 함께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해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도저히 저쪽 중동 쪽으로 걸쳐가는 쪽들, 수에즈 운하와, 그리고 또 수에즈 운하도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많잖아요. 가장 단거리긴 하지만 그런 쪽과 중동 쪽들의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 희망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항로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라는 쪽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 특별법 통과했고, 이런 쪽들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해운주가 좀 움직여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 움직이고 하는데, 이게 그냥 테마일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돈이 투입돼서 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아직은 윤곽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강하니까 잘 추세 한번 보시고, 또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쪽 종목들이. 저 HMM 같은 경우는 뭐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이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은행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견조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많이 팔았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강자 뭘 먼저 사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IT 쪽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와 함께 금융주 같이 삽니다. 금융주 쪽들도.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외국인들 들어올 때는 금융주 반드시 필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쪽에서 보는데, 종목 쪽에서는 뭐 작지만 강한 회사, 뭐 BNK 금융지주도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편하게는 그냥 KB금융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쪽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단 시장이 또 마음 편하게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뭐 한 번에 합의하는 게 어딨어, 그냥 또 지켜봐야지 뭐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실망 모멘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저희는 또 잘 이용한다 라는 쪽에서 조정, 갭 하락했던 그 어둠에쯤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마련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도 지지권이네. 5,700선 중반도 강한 지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조정의 강도가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또 현금 맞춰놓고 다음부터 준비하고 그래 가지면 이게 큰 어떤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저희의 기지를 발휘해서 다 아시죠? 밀리면 이것도 한번 용어를 만들까요? 밀사오팔,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이거 한번 괜찮아요. 밀사올팔, 밀사올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래도 예전만큼 그런 강력한 어떤 하방 압박은 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또 잘 봐가면서 또 늘릴 거 늘리고 끌고 가고 변동성을 잘 이용해가는 현명한 사랑하는 가치 투자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아시죠?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계속 또 시장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